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사랑 산하 대한학술원의 9월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학술원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정책개혁과 및 융합고교학과의 남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매우 뜨거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남원시를 일본 서기에 있는 김은국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남원시의 지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내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또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 모시고 발표와 일종의 대책회의를 겸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발표자 분들은 나중에 소개드리고요. 저기 일어서지 않으셨답니다. 대한사랑 상임 고문이신 정병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개연수 선생 기념사업회 김종갑 총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간도학회 이일걸 회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학술원 후원자이기도 하신 박주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한국국제정착회 회장을 역임하신 중앙대학교 김형국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멀리서 남원에서 오신 김천수 가해역사 바로 알기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또 박호정 가해역사 바로 알기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끝으로 오해천 남원 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뭐 축사, 하영사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하영사 내지는 축사를 따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최고의 지명 관련 국제법 전문가, 두 번째는 세계 유네스코 협회연맹 회장 두 분의 견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김현수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 수로기구 IHO라고 하는데요. 아블로스의 자문위원으로 선출되신 분이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직 교수십니다.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요. 독도 영수장, 그다음에 현재 해양수산부 자문위원으로 근무하신데 김현수 교수님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자체 남원시에서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시 그 지역을 5, 6세기 김은국이라고 특정해서 설명해 넣을 때 만일 김은국이 일본 서기에만 명확히 나오는 유일한 지명이라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국가명이나 지명을 인용 등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수로기구의 경우 섬이나 암초 이름을 붙일 때 고대사 지명은 사료의 객관성이 불충분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더욱이 학자들마다 비정 의견이 분분하므로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건은 정한론에 근거가 된 임나일본부설 입증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김은국 명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권위자의 견해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떤 그 국제 문제가 되었을 때 인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유네스코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요. 유재건 총재님은 1993년 미국 유니온 신학 때 올랜도프 교수를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네스코 평화 이념에 깊이 감화를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유네스코 활동에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1965년 명동 한국유네스코위원회에서 전임 간사로 3년을 근무하셨고 도미에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하신 삼선 의원이었습니다. 현재는 21년에 세계 유네스코 협회 연맹 총재로 당선되셨고 협회 연맹은 유네스코와 투트랙이 돼서 같이 일하는 중요한 국제 수준의 시민 기구입니다. 자, 유재건 총재님의 견해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설립된 유네스코는 협회 연맹이 손발 역할을 하는 등 투트랙 구조로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로 평화를 구현한다는 숭고한 이념으로 출발했고 한국은 1950년 5월 이태리 총회에서 정식 가입하여 제주도 문맹 퇴치 사업과 58년 파리 총회에서 10만 불 규모의 한국 교과서 지원 사업 등 우리와 인연이 깊은데 일본의 토속 종교 신도의 역사 경전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역사 정체성의 근간으로서 인지내란과 일제강점으로 우리 민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준 정한론의 뿌리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요소인 김은국 지명을 남원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설명에 사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유네스코 설립 정신에 어울리지 않으며 양국 간 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 한일 간의 새로운 마찰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또 사회자로서 한 말씀 첨언한다면 저는 국내에서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공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김은가야 명의 등재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임나일본부설과 임나 이퀄 가야설이 현재 소환하고 있는 한일 관계는 영원한 비대칭적 가불관계라고 하는 파행적 한일 관계 정체성은 일본 내 우익과 일부 정치권의 대한국 우월주의 의식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임나 이퀄 가야설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일본 우익, 일본 회의 정치권의 과거사 동감증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발로 양국 관계는 계속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역사 인식이 이질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남북 간 화해 프로세스도 지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미국 주도의 방어적인 현상유지 세력의 단합력, 즉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이런 자유세계의 단합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대만과 한반도 위기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유네스코에 어떤 이름을 등재하느냐로 문제 끝나지 않고 이것이 2차, 3차 큰 피해로 국가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영사와 축사를 겸한 새 전공자의 견해를 제가 공유해드렸고 이어서 신속하게 이덕일 박사님의 발표를 30여간 듣고 그리고 이어서 이완영 사무총장님 발표 그다음에 우리가 단상에 올라가서 토론을 들은 다음에는 최대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이 자리에 같이 해서 특히 남원에서 소중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책 전략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선 국내 가장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촉구해 오신 우리 민족사학의 거목이신 이덕기 박사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핵심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뭐냐면 일본 혁이란 과연 어떤 책인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혁이란 책에 대해서 사실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유네스코의 가야사를 등재한다 그러면 갑자기 일본 혁이가 이제 튀어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칭 이제 강단학, 우리가 강단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름 역사특위에서 강단학이라고 표현하면 댓글에 왜 강단학이라고 표현하느냐, 완전 시민사학이고 뭐 그렇게 불러야지 왜 좋게 불러주느냐 하는데 여기서 강단이라는 의미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의 사학과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례는 뭐냐면요. 제가 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온 대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대학 사학과도 잠재 신초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 1시간 장갑식입니다. 전부 다 이병도 신학과학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분야는 유독 보수 진보도 없어요. 좌우도 없이 완전 시민학 한통속인 거의 유일한 이제 분야인데 이들 카르텔이 이제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국가 관련 국가 대한민국에서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는 운영하는 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이들이 장악하고 있죠. 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국사편찬위원회의 나라국자가 저는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국인지 항상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 자기네 역사서를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냈는데 거기에 그 식민사학에 거주하면 이병도 신석호잖아요. 신석호의 재직기간을 1929년부터 써놨어요. 1929년부터 1963년까지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29년에 있지가 않았잖아요. 조선다편소회지. 그러니까 곧 국사편찬위원회를 조선다편소의 후순위로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병도나 신석호도 대놓고 일본 혁이 얘기는 잘 못했어요. 글 속에 숨겨갖고 이렇게 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사사카와재단을 비롯해서 일본 문무성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의 대학원생들을 불러다가 그 장학금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학위를 따게 하죠. 그리고 기존 교수들은 불러다가 안식년 같은 거 맞으면 불러다가 막대한 연구비를 주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어떤 분이 1년 동안 문무성 장학금으로 문무성 초청으로 가서 1년 연구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사사카와재단에서 와가지고 1년 더 공부해라 우리가 대주겠다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쯤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1년 공부하면 저쪽으로 안 넘어가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이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학위 받아갖고 오면 한국 사학과는 워낙 친일구도가 강하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일본 서기를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사태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가가지고 뭐 항의를 하니까 문화재청 답변이 임나 뭐 설에 가야 임나 뭐 가야설에 대한 학설이 26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 말장난이죠. 가야 임나설에 대한 학설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가야가 임나라는 시민사학과,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 분국이라는 분국설과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남한 강단사학은 총론에서는 항상 임나를 못 걷겠다 그래요. 강론 들어가 보면 임나는 가야다. 이 사람들 항상 이런 식의 플레이를 펼치죠. 반면 북한 역사학계하고 그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대마도설에서부터 큐수설, 그다음에 오카야마설 여러 설들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쨌든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그 분국설은 같죠. 반면에 저 강단 식민사학계는 가야는 임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369년에 야마도회가 와가지고 그 가야를 점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단 논법을 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100대의 그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그 100대는 바로 야마도의 식민지였어. 이런 식의 3단 논법을 쓰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설명하니까 이 전체 상을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보통 일반 국민분들은 한국 강단사학계에 삼국사기 불순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제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알려지게 된 건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용해서 논문 제출하면 논문 탈락 사유로 딱 나왔어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외형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내면의 정신 세계는 그냥 일본 총독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정확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 서기를 믿다는 건데요. 일본 서기는 세계사상 가장 희한한 역사서예요. 먼저 연대가 안 맞아요. 연대가 1년을 틀린 게 아니라 1000년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일본 야마도회라는 역사는 야마도회 역사는 처음에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큐슈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3세기 말에 빠르면 3세기 말에 시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야계가 3세기 말쯤에 건너가가지고 그 야마도회가 시작되는데 그다음에 이 큐슈에서 시작한 야마도회 역사가 오사카 부근 나라라고 있잖아요. 발음 자체도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게 야마도회 역사예요. 근데 일본 서기는 걸 이제 거꾸로 써놨는데 일단 연대를 한 1000년 정도 늘려놨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편찬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사 대사전인데 평범하게 이게 일본사 가장 저명한 대사전인데 거기에서도 일본 서기에 대해서 초대 신무의 주기를 서기전 660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초기 천황들이 부자연스럽게 장수하고 그다음에 신공왕후기는 위기 외인전의 비밀으로 생각되지만 120년 정도 연대를 끌어올렸다. 초기 천황들이 부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000년을 늘렸으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 신공왕국인데 신공왕국에 보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위지에 의하면이라고 써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위지가 맞다 하는 건데 그 위지 연대에 따르면 240 몇 년도 시기예요. 240년대 일인데 이걸 갖다 120년 끌어올렸죠. 일단 말 자체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서기는 720년에 편찬했고 또 고사기는 712년에 편찬했는데 그러니까 8년 차이가 나죠. 근데 벌써 그 왕들의 수명을 보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1대부터 7대까지 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일본 서기를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나이토 코난이라고 불리는 나이토 토라지오 이 사람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나이토 토라지오는 일본에는 학파라고 할 수 있는 파가 크게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도쿄대파가 있고 하나는 경도 교토대파가 있는데 이 교토대파의 핵심 인물이에요. 인물이. 근데 이 나이토가 한 말을 보면은 본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하는 일본 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등의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만희 시류가 바꿔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뭐냐면 일본의 역사가들을 전부 다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를 비교해봐가지고 삼국사기와 맞으면 일본 서기 윤회용을 사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왔는데 총독부의 이만희 시류가 일본 서기가 진짜고 삼국사기 가짜야 이렇게 하면서 태도가 일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큐슈 남부의 그 미야자키 현에 있는 사이토가루 박물관인데요. 여기가 일본에서도 자기네 일왕가의 발장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발장기에서 나온 이게 이제 빠르면 AD 서기 3세기 말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온 자기네 일본 내에서도 일왕가의 발장기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 철모와 고령시 산동 철모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마도회 자체는 가야계가 건너가서 시작했다라는 게 여러 다 나오는데 이걸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 서기를 이제 메이지 때 일본 국학자들이 일본 서기 내용을 갖다 사실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나가미치오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가라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신공왕후가 참한을 정벌한 후 다시 한번 장수로 보내어 평정한 7개국 중에 하나인 가라국은 이 대가라로서 일본 서기의 응징제체 흠령기 등에 자주 보인다. 이 말이 뭐냐면 신공왕후기가 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참한을 정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라를 점령했다는 건데요. 먼저 참한을 정벌했다는 게 뭐냐면 신공 9년에 신공왕후가 임신한 상태로 신라를 공격해갔어요. 그러니까 신라 왕이 보니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항복했어요. 그랬더니 백제 왕하고 고구려 왕이 몰려와서 보고 야마도의 군사를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항복하자라고 해가지고 신라, 고구려, 백제, 신하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가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신공 9년에. 그래서 이 그림이 일본에서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3명 절하는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임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역사회복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그 신공 9년, 그 서기 209년에 야마도에 항복했다라고 주장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후에 신공 49년에 가야를 점령했다는 건데요. 왜 이 싸움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참하는 신공 9년 이래로 전부 다 식민지가 됐어요. 야마도에.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고 그 야마도에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신공 47년에 백제하고 신라가 조공품을 바쳤는데 야마도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신라 거는 조공품이 물건이 좋은데 백제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물어봤더니 백제가 신라가 우리 거 뺏어서 바쳤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공왕후가 화나가지고 2년 후인 신공 49년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공격하고 가야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공 47년 도에 백제와 신라가 야마도에 조공품을 왜 바치냐? 신공 9년에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나 지금 한국의 강단사학자들, 이 식민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신공 9년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공 49년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 해부해봐야 돼요. 제가 강남에 아주 저명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 머리 해부해봐야 됩니다. 이 집단 정신 병리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분석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 주장을 한국사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 건국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세종이나 태종이 조선 임금인 건 또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도무지 안 맞죠. 신공 9년도가 거짓말이면 그 나머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려면은 딱 하나.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가 아니고 이 본국들이 여기에 있던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은 그 말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북한학자 김석형이 만든 1963년도에 만든 이제 분국설이죠.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은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되는데 일본 구급파들하고 이대로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사학자들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전부 여기서 찾아요. 여기 보면은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이 야쿠자 깡패,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1895년에 카라구 서기 들고 경복궁 침입해서 명성황후 죽이고 시집고 불태우는데 가담했던 낭인 깡패예요. 이 깡패를 갖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엄청 칭송을 해놨죠. 이 사람들이 완전 철의 카르텔이라 이런 명성황후 시한 깡패를 갖다가 위대한 역사학자처럼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얘기해도 다 한통속이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 아직 독립국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신 역사관도 독립돼 있어야 되는데 역사관은 여전히 일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외형상의 독립국가죠. 여기 보시면은 지명들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탁조를 갖다 누구는 대구라 그러고 누구는 창원이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놀리면은 신공 49년도가 사실이면은 이때 금강가야, 아라가야, 곤영가야, 대가야는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 분별적으로 하고 하는데 그러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가야 왕들의 제2연대가 나오잖아요. 특히 금강가야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369년에 금강가야의 왕이 바뀌어야죠. 야마도에서 온쪽으로 바뀌어야죠. 안 바뀌어요. 이식풍왕이 그 346년부터 402년까지 왕을 있다가 자기 아들 질주왕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이 사람 일본 서기 믿는 사람에게 그럼 그 해에 금강가야의 왕통이 바뀌었냐? 거긴 또 말 안 하죠. 학문이 아니야 한마디로.
그런데 이 학문이 아닌 거에 이 대한민국이 국고를 지금 가야사 보관한답시고 1조 2천억을 써가면서 나라 역사 팔아먹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실인 겁니다. 여기 타라 보면은 끼야마시 야스카주가 타라는 삼국사기의 대량주도는 대야주로서 자벌이라고 쓴다. 하다 공부도 안 했어요. 삼국사기라는 얘기 안 나오고 고려사에 나오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항상 보시면 저는 역사 전공 안 했습니다. 뭐 하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근거가 이게 다라를 갖다가 지금 남원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이 합천을 갖다 다라로 비정하겠다는 건데 그 논리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다라는 삼국사기의 대량주 또는 대야주로서 자벌이라고 쓴다.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그 경상남도 합천을 옛날 대량주나 대야주라고 한 거하고 일본석에 나오는 다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다자와 대자가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 이 따위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탁존을 갖다가 뭐냐면 달구화에 해당한다. 왜 달구화에 해당하냐? 탁자하고 달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따위 갖다 논리라고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분국서를 1963년도에 제창한 김석형. 이 김석형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로 면치 못한다. 당시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거에 불과하다.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한국 간단학자들 뭐 미스터 가야라는 김태리 그 홍익대 명예교수 당시 5, 6세기 가야의 세력범위를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로는 일본 허기가 있다. 일본 허기에 나오는 걸 갖다가 왜 여기다 갖다 비정하느냐 하는 건데요. 일본 허기를 받아들이면은 이 삼국 유사나 삼국사기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논리가 이 김태리 양반이 한 게 다라국 비정을 갖다가 합천국 이렇게 써놨는데 근거라고 써놨어요. 이게 김태식 교수가 만든 표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고명, 대량주군,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영창리, 용주면 아니 여기가 이 합천의 옛날 이름이 대량주였던 거하고 일본석에 나오는 다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다음에 일본석에 나오는 돌마국이 함양군이라는데 문헌고증 불능 이렇게 나가지고 요거는 문헌고증이 불능하는데 요거는 마치 딴 것들이 있는 것처럼 써놓은 거잖아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비정하려면 이 대방동을 갖다 고대 이름이 뭐다라고 비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무엇보다도 일본 서기 신공 49년은 서기 249년인데 제가 이거 일본 사전에서 딴 거예요. 신공왕후 49년 하면은 249년으로 돼 있죠. 자기들 멋대로 여기다가 120년 붙여가지고 369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것이 학문이냐고요. 연대를 어떻게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만큼 6세기에 조선 일본 구급파들이 만든 사전인데요. 이만큼이 야마도에가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여기 비자벌, 탁존, 기문, 다라 뭐 다 여기다 해놨죠. 이걸 갖다가 지금 유네스코 등재하겠다고 하는 게 이 논리 갖다가 일본 구급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이걸 갖다가 120년 끌어올리는 논리가 기준이 삼국사기예요. 일본 서기 신공 55년도에 보면은 100대 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를 찾아보면 이때는 고유왕 22년으로 세상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요 255년에 120년을 더해보자. 120년 더하니까 어떻게 255년에 120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75년이 되죠. 그때 삼국사기를 비교해 보니까 100대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120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끌어올리는 기준이 되는 책이 뭐냐고요. 삼국사기죠. 그런데 삼국사기 가짜라 그러고 일본 서기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공 9년도가 조작이면 나머지 다 조작이거나 일본 열도 내의 사건이란 거죠. 그런데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강만길 교수하고 함께한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의심할라 일본 역사 의심해야지 왜 우리 역사를 의심해요. 책 제목도 묘한데 여기에 쓴 게 뭐냐면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전부 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이따위 말들인데 일본 서기 시각으로 보면 고구려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예요. 그거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1963년에 분국설이 나왔고 이 분국설이 일본 학자들에게 엄청 충격을 줬어요. 일본 학자들도 일본학이 앞만 봐도 사실이라고 보기가 힘든데 분국설로 보면은 그럴듯하게 수긍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국설에 대해서 이 남한 학자들이 일본 구구파보다 더 분국설에 분노를 해요. 왜냐? 분국설이 사실이면 일본 고대 일본은 한국 그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 건너가서 일본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조국이 어딘데 이러가면서 분국설에 대해서 일본 구구파보다 더 분노하는 게 남한 학자들인데요. 보세요. 김태식, 홍익대, 김석형은 일본 서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자료를 무리하게 일본 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로 초래하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야산, 한반도 내 가야산, 가야사대를 연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국설은 뭡니까?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사 이렇게 연구하면 되죠? 그게 어떻게 연구를 포기한 거예요? 더 풍부하게 한 거지. 이용식 인제대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여기에다가 일본 구구파들과 남한 식민사학계엔 치명적 약점이 된다. 그럼 앞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가야계가 쭉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대마도에도 가야계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북규슈에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에서도 일왕실의 발상지라고 하는 사이토바르 후분군 여기도 다 가야계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그것이 야마도의 이제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야사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나사로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역사학자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사를 하니까 한국에 유리하게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완전 야마도 외사, 야마도의 식민지사, 임나사로 바꿔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 혐오하게 되고 관료 혐오하게 되고 이 정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정부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시각으로 식민사학을 적폐청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이고 이건 여야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갖다가 일본 허기 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하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독립운동가처럼 여기에 인생을 다 바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덕일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기 보시면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는 국내 최대 시민 역사 단체입니다. 140여 개 단체가 국회에서 결의해서 뭉친 단체고 거기에 현재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이완영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이완영입니다. 대한사랑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은 김문 사태, 남은 가야고분군의 김문 등재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이렇게 배경,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앞에 지금 남은 시민들이 목요일마다 계속 항의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정부 도청도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남원시청에서 계속 이렇게 규탄 대회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시민운동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약간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말 그대로 기문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는 쪽에 그런 이야기가 언론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원래 이제 가야사 복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오냐면 김대중 정부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문제가 거론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가야사 복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목적은 뭐냐? 가야사를 복원하는 목적은 오직 뭐냐면 영원함의 통합, 이렇게 화합입니다. 영원함이 옛날 가야 문화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드러내면 영원함이 그래도 뿌리가 같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사그라들고 없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10년간 1조 2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 언론 기사를 본다면 언론에서 대단히 얼마만큼 희망을 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가야사가 복원되면 저기 기사처럼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일본 가야사 복원으로 아베의 직격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희망적인 참 이렇게 메시지 그때 신문에 많이 나왔죠. 자, 또 보시면 실제 이제 김 씨라든지 김혜허 씨 집안에서는 야 가야사가 복원된다니까 우리 뿌리 역사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가야 그래서 대단히 희망적으로 기대를 가졌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이 원래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영원함의 화합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함이 더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 또 어떻습니까? 민심이 쪼개질 정도로 대단히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을 분열되게 만드는 이게 내용이 가야사 지금 복원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는 그동안 이제 경남 쪽 저쪽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장수라든지 남원, 임실 저쪽에 이제 가야 관련된 유적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전개되면서 지금 이제 가야사 복원으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도가 더 지나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여러분들 전라남도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만사 아시죠? 보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언급을 많이 안 해놨습니다. 만사를 복원한다고 지금 또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국정사업으로서 만사 복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가야 복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뭐냐면 그거는 만사가 복원하는 거죠. 만사 복원이 아니라 일본 서기의 임나사연을 전라남도로 비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일이 되어버린다면 경상도, 전라도가 완전히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덕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그냥 100%다 수용하는 역사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정책 집단,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책 집단이 이 사항을 알지를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하느냐면 그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태까지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가야 고분군 등재하는데 총 7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5군데 이런 보시면 대가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가야 지명을 가지고 하는데 합천하고 남원이 여러분들 보시면 다라와 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짚다 보니까 남원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남원의 원래 옛날 이름이 기문인 줄 알았다. 요리 알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장수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장수 원래 옛날 이름이 반파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들께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가야사가 아니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이다니까 그때부터 남원 시민들도 장수에 있는 분들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막아야지 이런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학자들이 우리 남원 시민들을 가지고 논 겁니다. 장수를 가지고 놀고 합천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합천도 가보면 합천이 다라라는 증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는 말이 뭐냐? 양지공도에 다라가 나온다. 양지공도 다라 나오는 거하고 합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합천과 남원을 이번에 일본 서기 지명으로 해설해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실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통과되면 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제사회에 남원과 합천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일본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라와 기문으로 전 세계에 이제 공인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야 고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 남원을 뭐라 했냐면 김흥국을 대표하는 고분군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아예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위원회 자료 보시면 저기도 보시면 남원에 나온 자료를 김흥국식 토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 김흥국식 토기가 어디 있습니까? 김흥국이 없는데 무슨 김흥국식 토기라는 말을 왜 학자들이 저런 말을 만들어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학술로서 남원이 김문인 것이 증명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청 관련된 사람들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천 보겠습니다. 합천 보시면 옥천 고분군 나오죠. 보면 옥천 고분군이라 해가지고 다라국 고분군 중 가장 위계가 높은 고분군이다. 이렇게 문화재 자료 자료를 보시면 나오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 남원은 김흥국으로 대표하는 고분군이고 자, 합천은 옥천 고분군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4세기부터 6세기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다라국을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설해 놨습니다. 이거는 100% 임나 일본부잖아요. 4세기부터 6세기는 임나 일본부 아닙니까? 보면 일본서기. 그 연대기도 아예 맞게끔 딱 저렇게 기술해 놔놓고 가야연맹체라는 용어도 우리나라 학계에 없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냈냐?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임나를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것이 가야연맹이 후기연맹체, 전기연맹체라는 만들어냈는데 그런 언어 그대로 싣고 마치 합천이 진짜 다라국인 것처럼 4세기, 6세기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라고 저렇게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해놨고요. 자, 유곡리 이제 자, 남원에 대해서는 김흥국 중심이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해놓죠, 이죠. 그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남원 시민들께 뭐라 했냐면 우리 관련된 학자들이 단체들이 뭐냐면 남원이 김흥국이라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등재되어 있느냐 이거 보십시오. 유네스코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뭐냐면 남원이 김흥국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저페니스 히스토리 니온쇼기라 나옵니다. 오직 일본 서기에만 있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은 시민들에게는 뭐냐? 아, 일본 서기만이 나온 거냐?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다 문헌에 우리나라 문헌도 있어가지고 한중일 학자가 다 인정한 것이 남원은 기문이다. 이렇게 지금 남은 시민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네스코 홈페이지는 결코 아니라고 나오죠. 오직 뭐냐? 기문이라는 용어는 일본 서기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술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책자를 보시면 기가 찬 게 뭐냐면 가해사 총론 보십시오. 저기에 등장하는 지도가 100% 임나 일본부 지도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등재 자료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이 가야 전기 운명체, 후기 운명체라는데 100% 똑같은 임나 일본부 지도를 그대로 이 자료집에 넣어가지고 유네스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따지니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남원시라든지 김문선양의 문화재청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 양직공도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토론 시간 때 이야기할 거고요. 자, 양직공도에 남원이 기문이라는 것이 나온다. 여러분들 원문 보십시오. 저기 기문이 있습니까? 원래 한자는 상사문입니다. 상사문인데 기문으로 주장을 해요. 근거도 없습니다. 다 금소령부터 주장해가지고 다 근거가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 야, 양직공도에 여기 보시면 이게 기문이 여기 나오는 기문 있죠. 이 기문이 상사문하고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아니죠. 이거는 사문서 사문서 조작입니다. 사문서 조작. 역사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상사문이 기문이라고 일본서기 기문이라고 같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은 보십시오. 중국의 한은의 기록에 보면 뭐냐면 기문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기문하가 또 일본서기의 기문이다. 여러분들 글자하고 같은 게 뭐 있습니까?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같대요. 이것도 사문서 조작입니다. 역사 문서 조작한 거고요. 우력 12곡에 상기물, 하기물이 나오는데 이게 하기물이 남원이고 상기물이 장수 쪽이 돼가지고 이 기물이 기문이다. 여러분들 여기 아마 유치원생 앉혀놔놓으면 이거 동의할 유치원생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한문 글자도 틀리고 한글로 다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글자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물이 기문이 됩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는지 압니까? 저 시대 때는 한문이 고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한문이 고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다르게 표현했다고. 그런 식으로 역사 연구한다면 남은 나라 땅 따먹기 참 쉽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신창성시록 많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신창성시록에 보면 여기 보시면 기문이 나온다는데 여러분들 원문 보십시오. 아마 요 남은 사건 터지고 나서 우리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 자기들도 논문만 써가지고 계속 석박사 논문 교수가 됐는데 실제
원문을 보니까 기문이 없고 원래는 삼파문입니다. 상파문, 중파문, 하파문이 파문인데 이 파문이 기문이라는 거예요. 사문서 조작이죠. 완전히 다른 거를 기문이라 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더 특히 중요한 거, 그 기문은 자기들이 말하는 기문이라는 것은 임나의 동북쪽에 있다. 여러분들 임나가 가해라면 어디 쪽에 있습니까? 남원은 원래 저 경상북도 포항 쪽이라든지 저쪽에 동해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남원에서 와서 강의하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박사 땄다는 분들 모 교수가 와서 강의할 때 요것만 딱 강의하고 요 내용을 빼요. 요 내용. 요거 뺍니다. 요거. 왜? 요거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남원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은 싹 빼고 신찬성취록에 기문이 나온다. 요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완전히 사문서 조작에다가 시민들을 기만한 내용.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또 보시면 남원시에 보시면 여기 뭐냐면 이건 고도의 학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원시에서 나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남원시에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야 고분군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벌써 문서를 돌렸습니다. 박물관이고 다 돌렸는데 내용이 뭐냐? 여기 있는 내용. 원래 자기들 주장 그대로를 어떻습니까? 남원이 기문이라고 계속 자기들끼리 이제 막는 작업을 합니다. 박물관에 돌려가지고 가야 관련된 박물관에 돌려가지고 이거는 끝까지 기문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돌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보면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다라국과 기문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사학계도 3가지인가 나른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원이 기문이다 주장하는 거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의 자문이라고요. 고려대 우리 이덕일 교수님하고 전쟁했던 김행구 씨, 고려대에 관련된 그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느냐? 논문을 보면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고 써놨습니다. 논문에. 전문가들도 다 틀리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전문가들이 다 인정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공문서 어떻죠? 이것도 공문서 자체로 본다면 이거는 다 거짓말, 허위보고입니다. 허위 내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기문으로 가려고 살아남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자기들 내용, 돌린 내용에 뭐가 나오냐 보시죠. 얼마만큼 장난치는지. 양지공대 원래 상사문이죠. 상사문이 있는데 자기들 박물관이라든지 가야 관련된 자료, 자기들끼리 돌린 자료에는 뭐냐? 상사문이라고 틀림없이 써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기문이라 쓰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르라고. 이렇게. 한자도 뻔히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문은 돌렸고요. 그리고 일본 서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 등재 추진이 조사 연구실장이 또 뭘 했느냐. 여기 요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들끼리 연구실장, 조사 연구실장이라는 양반이 이 글을 써가 돌리는데 뭐가 나오느냐. 밑에 부분에 특히 6세기 이후의 기록은 삼국사기 기록, 일본 서기의 6세기 이후의 기록은 삼국사기 기록과 동일한 내용, 신빙성이 높고 지명이나 국명, 인명 등의 고유 명사는 인정할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마치 일본 서기를 자꾸 시민들이 물고 늘어지니까 했대요. 일본 서기는 6세기 이후의 자료는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요리 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본 서기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보시면요, 6세기 이후 기록은요, 일본 서기 우리나라 삼국사기하고 동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시를 다 틀립니다. 왕도 틀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다 틀립니다. 이게 100% 다 틀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지명이나 국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는 인정할 수 있다. 삼국사기 기록과 동일한 내용. 이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일본서기 다 봤습니다. 6세기 기록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인데도 이런 내용을 자기들끼리 돌려서 방어 지금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가요? 문화재청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에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고대 학자들 이름을 드러냈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기경량, 김태식이라든지 이런 양반들, 연민수라든지 이영식, 아까 이덕일 교수님 강의 때 나온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보면요. 젊은 애들하고 지금 교수들, 이 양반들을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남원이 기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웃기는 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까지 왔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남원 시민단체에서 직접 이제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7월 23일 열고,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 직접 어떻습니까? 항의 집회를 했고요. 자, 남원 시민들이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역사 사건에서 아마 최초의 사건이 남원 사건일 겁니다.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남원은 기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항의를 하는 그런 집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낮 돌아다니면서 이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차에 털어내면서 계속 강의를 트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우리 남원은 기문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시민들 사회 의식이 이제 많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진짜 남원은 요즘 뭐냐, 남원 시민들의 역사식은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학자들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대단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쪽에서 누구를 투입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모 대학 교수를 투입했습니다. 투입해가지고 남원이 김문국이라 또 주장했는데 이게 참 코미디가 발생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교수가 나와가지고 중앙에서 강의한다면 시민들이 전부 다 뭐냐, 고개 끄덕이면서 아 맞습니다 박수 다 쳤죠. 근데 남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양반이 투입돼가지고 남원은 기문이고 장수는 반파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강의를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당신 그 거짓말이야, 틀렸잖아,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돼요. 3시간을 끌었습니다. 3시간을. 이제는 아무리 가야에 아마 대가가 남원에 오더라도 남원 시민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창과 거짓을 남원 시민들이 알아버렸거든요. 그 역사에 조작된 걸.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도 와가지고 속된 말로 서울대 출신의 박사까지 와가지고 했는데도 진짜 쩔쩔매다가 남원에서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로 남원 시민들이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참 코로나 사태에 생업에 종사할 시민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계속 지금 어떻습니까? 기문 등재를 막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청의 시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사랑에서는 이제 직접 신문 광고까지 내가지고 이 기사가 나가니까 어떤 발생이 나오냐면 그동안 눈치를 보던 신문사에서 같이 실어주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도 해가지고 그때부터 남원이 기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기사가 뭐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쪽에 기사가 계속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남원 시민들 계속 이제 이걸 끊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이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 이제 남원이 기문이라 주장했던 군산대 교수를 직접 어떻습니까? 그 교수가 있는 학교까지 가서 직접 저렇게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자, 저런 모습이고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저 두랑리 고문군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남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고분이 있죠. 요 산 있죠. 요 산이 고분입니다. 가보시면 고분이 몇 개만 발굴되고 이 주변에 여기에 산에 여기도 고분이고 옆 주변에 고분이 쫙 깔렸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나무예요. 나무가 고분이 나무에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아마 제가 보면 이 고분군이 재현된다면 복원된다면 우리나라 가야 고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고분군이 지금 나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남원을 직접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제 그때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시민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직접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 질의 때 총리에게 직접 남원 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가 뭐라 했냐. 김부겸 총리 하는 말이 그거는 전문가들의 소견이면서 전문가들은 참 그게 잘 안 바꾼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리 한다면 어때요? 이제 남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보면요. 일본 외놈의 이제 소굴로 바뀌는 거죠 보면요. 하지만 일단은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등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문화재청의 간부들이 남원 시민들이 가서 문화재청에 직접 가서 항의를 하니까 내려와서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갔을 때는 문화재청에 있는 간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뭐라 했느냐? 오늘 세미나 있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남원 시민들이 가서 하니까 직접 관련된 간부들이 내려와가지고 경청하면서 이렇게 남원이 기문을 들 때 항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전국 여러 군데에서 때 계속 문화재청 전화 오지 하니까 자기들도 괴롭다고 이런 요번에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문화재청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이제 항의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태 전체적인 내용까지를 아웃라인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노력한다면 김문국 등재가 막아질 거고 보면요. 이게 막으면 아마 막아지면 합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주변 지역인 장수가 참 쇼를 많이 했습니다. 왜? 장수가 일본 서기에 반파하고 지금까지 축제까지 벌려가지고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돈도 투입해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니까 갑자기 장수 군수님이 나서가지고 일단 그러면 남원이 기문이 이렇게 반파라고 한 것은 보류를 하겠다. 학자들이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장수를 반파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성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 남원이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남원 사태가 우리 고대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아마 사건인 것 같으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역사에 올바른 역사를 바로잡는 가장 멋진 아마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마지막 작업까지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제는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모신 분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의 박사과정으로 지금 재학 중인 박덕규 선생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 배틀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덕규 선생이 발표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기존 가야사 연구자분들하고 1대1로 토론을 한번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자, 우선 나와서 발표해 주시고요. 만일 기존 연구자들이 박덕규 선생하고 토론하는 것을 응하지 않는다면 패배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전국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된다면 학자로서 한번 논쟁을 벌이고 싶다 할 만큼 자존심이 있다면 한번 우리 박덕규 선생하고 1대1 토론 배틀을 해보길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덕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문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표로 정리된 겁니다. 백승옥 선생이 2007년에 논문 쓴 걸 참고로 한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희시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남원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는데, 이 표도 사실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천 계령을 2명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김천 계령서를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면서 아까 이제 이현영 사무총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중국 사두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원에 나오는 기문하를 예를 드는데요. 이 한원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660년경에 편찬이 된 사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한반도, 한국에 있는 그런 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빨간색이 섬진강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잘못됐어요. 실제로 남원 주변 밑으로 흐르는 것은 서남 쪽으로 흐르죠. 서남 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이제 밑에서 보성강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동남쪽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지도도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초록색이 진주 남강입니다. 근데 관지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웅진하와 기문하가 있는데, 웅진하는 처음 들어보시죠? 웅진하 들어보셨나요? 웅진에 있는 강이니까 금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웅진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중국 사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지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문하도 마찬가지로 중국식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문하가 어디냐를 놓고 남강이다, 섬진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섬진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낙동강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김영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원이 기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기문의 위치를 명시한 유일한 사료가 신찬성시록인데, 여기에 보면은 기문이 임나의 동북이고 신라서로 다투는 위치에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사무총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이제 경북 정도에 있어야 되죠. 사실은 기문이 있으려면 만약에. 근데 이 신창성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임나 가야설이 처음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에도 시대 때 말기에 아라이 하쿠세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임나를 가야로 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근거로 된 게 뭐냐면 신찬성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신찬성시록에 나오는 염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제인이에요, 사실은. 이 염승진이 이 기문의 땅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길전시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미만화라고 해서 임나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메이지 시대 사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때부터 임나가 가야설이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데, 그 신찬성취록에는 기문의 위치를 명시하는 거의 유일한 사료인데, 여기에는 임나와 신라 사이에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백제와 가야라는 겁니다. 백제와 가야의 경계에 있으므로 낙동강 유역이지 섬진강 유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섬진강을 양분해서 상류를 기문하, 하류를 대사강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지도에서 꺾어지기 전까지가 기문하고 꺾어지고 나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게 대사라고 되는 겁니다. 대사강. 왜 그러냐면 이 하동을 삼국사기에 보면 그 한다사라고 했어요. 한다사. 그러니까 다사를 대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류는 기문하고 하류는 대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원에는 기문하가 동남으로 흐른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흐르지 않냐 이거죠. 서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영구 이 말을 들어도 밑에 써놓은 것처럼 낙동강이 쪽에 이제 김천 계령의 기문이라고 해도 백제가 기문과 대사를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그럼 거기도 맞지가 않죠. 백제가 마치 거기까지 다 점령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건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 설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문원리로 시작을 해서 문원리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는 찾아본 겁니다. 삼국사기에 다사가 나오는가 대사가 나오는가 해서 찾아보니까는 그 신라봉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11년 294년에 다사군이 상수로운 별사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동군은 원래 한다사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사군을 지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다사면으로 보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약간 다사지라고 옛날에 불렀기 때문에 근거는 약간 있어요. 근데 경남 하동 고전면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지명만 나오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지명이라는 건 사람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 그 사람들이 계속 옮겨가면은, 압록강도 고대의 압록강은 요하였고, 지금은 또 이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평양도 마찬가지로 원래 요양이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로 평양이 이제 지금의 평양이 되고, 또 신라 시대 때는 삼국사기에 보면은 평양이 또 나와요. 그래서 신라에 왜 평양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해갖고 학자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평양이라는 지명이 이동을 하잖아요. 남평양도 또 있고. 그래서 이 만약에 대사라는 게 뭐 다라라는 게 있었다면은 한반도에도 다라가 있고 일본에도 다라가 있는 겁니다.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기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기문현이라는 게 삼국사기에 보면 딱 하나 나옵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인데요. 백제 시대 때는 백제에서 불렀던 건 금물입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 침략군이 들어와서 왜 웅진 도독부를 둡니다. 그때 17년 정도를 잠깐 동안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신라에게 이제 패해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17년 동안에 도독부를 둬 가지고 우리 지명을 다 바꿔놔요. 중국 사람 특징입니다. 땅을 정복을 하면은 다 자기 지명으로 다 고쳐놓습니다. 그때 고쳐놓은 지명이 바로 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문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금물현을 기문현으로 바꾸고 비물현을 비문현으로 바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이름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쓰지 않고 중국에서 쓰는 한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지공도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다음에 우룩 12곡에 나오는 상기물, 하기물도 이게 도대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명을 비정하려면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다, 무슨 산 근처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게 공명인지 지명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갖다 붙이는 겁니다. 비슷하면. 그래서 이 지문의 이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논란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보면은 김천설과 남원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 학술회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재훈 선생이 한 건데요. 김은 어느 지역일까? 김은 크게 낙동강 일대와 섬진강 일대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래서 낙동강 쪽은 계령이고 이 전라도 쪽은 남원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 정확한 위치도 따져보면은 남원 시내가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남원 시내와 유곡리와 그 두랑리 고분이 있는 운봉 아영 일대를 같은 권역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지금 논란 중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얘기는 이렇게 비꼬고 비꼬아서 그런 건데. 자, 보시면 이게 지도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있고요. 그죠? 맨쪽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바로 운봉고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오른쪽에 아영면, 두랑리, 일월면, 유곡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곡리와 두랑리 유적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어디겠습니까? 남원시일까요? 운봉고원일까요? 함양일까요? 잘 모르겠죠. 네, 아무리 가까워도 이 함양이나 운봉이지 남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행정구역도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자, 보시면은 이 유곡리 두랑리에 나온 그 학술회의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사회를 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헌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운봉고원을 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고고학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운봉고원이다. 이건 이제 곽장훈 교수의 주장이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재윤 선생이 반론을 했는데 고고학 자료로 봐도 운봉고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513년에 백제가 됐으니까 백제적인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근데 안 보인다. 그래서 김은 운봉고원이 아니다. 이런 논리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에 보시면 정리를 한 겁니다. 문헌 자료로 봤을 때 운봉고원 쪽은 기문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고고 자료로 봤을 때는 두 설이 팽배하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13년에 백제가 됐으니까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 서기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일본 서기 개체 7년에 보면은 11월 달에 야마토 외가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 서기를 비판적으로 인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비판적으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데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의 온라인 전시관을 보면은 가야 연필이 이렇게 나옵니다. 369년에 가야 7국을 백제외연합의 공격을 받았다. 일본 서기를 인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야가 백제하고 외하고 연합을 해서 가야를 공격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아니 연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가야가 백제와 외와 근데 왜 갑자기 아군을 공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써놨나 봤더니 스에마스 야스카치 임나 흥망서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백제의 요청으로 외가 대규모 출병을 해서 가야 제국을 직접 지배하고 백제와 신라를 부용해서 간접 지배하에 뒀다. 그래서 임나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임나 흥망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가야사 연필에 넣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나 일본부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원과 운봉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 때는 남원 또는 고령군으로 불렸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운봉현은 신라 때만 나옵니다. 신라 때 모산현, 아영성, 암학성으로 불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야 때 어떤 지명이냐 잘 모르겠잖아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삼국사기에는. 근데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라에서 모산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모산 오히려 모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땅이었으니까요. 운봉현까지도. 그래서 실제로 운봉이 남원부, 지금의 남원시에 속하게 된 것은 고려 태조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야 그리고 신라의 땅이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남원과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602년에 백제가 암학성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백제의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운봉 고원이.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02년 백제가 암학성을 포위했다. 그러니까 운봉고원을 그때까지도 백제가 이렇게 넣지 못한 겁니다. 아까 일본 서기에는 513년에 백제한테 기문과 대사를 줬다고 나오잖아요. 틀렸죠. 기문은 이미 남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뭐 시간이 짧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생략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무논리입니다. 아무 논리가 없어요.
지명을 비정하려면은 근거가 되는 것들을 대야 되는데 근거를 댄다고 된 것들이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지만은 아까 아라이 하쿠세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비정을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그걸 근대사학자 메이지 시대 일본 학자들이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계속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가야를 여기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를 한반도 남부의 가해로 비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어떤 토론을 붙어도 저희들이 저희들의 그 반박에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논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게 요점이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 토론 시간은 이덕일 교수님하고 이완영 사무총장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각주를 달아서 보충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박찬하 한류사랑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거는 양직공도의 임나 일본부설 악용입니다.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 방소국의 위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한반도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라고 하는 것은 양나라의 직공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양나라는 뭐냐면 백제 당대에 있었어요. 백제 후기에 양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양나라는 502년부터 557년까지 한 55년 정도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요. 남조에 있었죠. 남조의 송제 양진에서 양나라가 있습니다. 이 양직공도는 양무제의 7번째 아들인 소역이 형주자사로 재임할 때 조공원 주변 나라 사신의 모습을 묘사한 두루마기 그림입니다. 이게 소역이라는 분은 후일에 양나라의 원제가 되는데요. 이 양직공도의 실물은 소실되고 모사본만 4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12종인데요. 12개국의 사신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6세기 원본을 북송 때인 1077년에 모사를 한 것입니다. 11세기죠. 11세기 모사한 것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은 백제 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본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외도 있습니다. 외는 뭐 맨발이죠. 자, 양직공도의 제작 추정 시기를 보면 526년에서 536년, 그래서 530년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재청의 답변글을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라국 김문국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 외교문서에 기록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석이 앞에다 뭐를 댑니까? 바로 이 양직공도를 대고 있습니다. 양직공도는 530년대에 제작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죠. 학계의 의견은 뭐냐면 가야 국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에 근거한 국명을 선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합천박물관에 가보셔도 옥전 고분군은 양직공도와 일본석에 기록되어 있는 다라국 수장층의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양직공도를 앞세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야 이번에 7개 고분군이 가야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건 출처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 달려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7개 고분군은 일본서기에 다 이제 출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일본 서기를 근거로 사실은 7개 고분군을 이렇게 등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옥전 고분군, 바로 합천의 다라국은 양직공도, 그 다음에 남원의 김은국은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직공도를 임나일본부설에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제 방송국으로 거론되는 반파, 다라, 상사문 이런 것들을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여 임나일본부 부활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직공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양직공도를 보시면 아까 백제 사신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신의 그림이 있고 그 왼편에 글자가 있습니다. 189자예요. 이 189자만 잘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일본서기 읽을 필요 없이 양직공도는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부분은 뭐냐면은 백제의 강역입니다. 백제의 강역, 어떤 강역인데요.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대륙백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서진말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자 백제는 역시 요소진평현을 차지하였다. 여기는 낭랑이라고 나오지만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양직공도, 양서, 송서, 남사, 통전 이런 데를 쭉 종합을 해보면 여기서 낭랑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를 얘기한다. 또는 낭랑을 앞쪽에 붙여서 고구려가 요동과 낭랑을 점유하고 백제는 요소와 진평이라고 해가지고 두 백제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맨 아래쪽에 백제 요소 진평 지배는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소 진평이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소 진평 백제에서 동성왕 때 더 크게 이렇게 나아가고 아래까지 5월 백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한 20여 년 동안 사실 역사 저서도 많이 남긴 이규환 기자가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희대의 기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백제 요소경락 관련 기사인데 송서를 비롯해 10곳이 넘는 중국 역사서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설이나는 모호한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다. 지금도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송서부터 해서 자치 통강까지 무려 600년 가까이 백제 요소 경락 기사가 꾸준히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모호하게 지금까지 표현하고 우리 그 설로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을 가보시면 담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노제도, 백제 이게 담노제도거든요. 그래서 22담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 나라 도성을 고마라고 하고 읍을 담노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 군현과 같다. 22담노가 있어 왕의 자제 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해외 경략이라고 해서 해외 전부 다 나눠가지고 22담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담노도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은 뭐 담수장, 담수항이니 말레이시아에도 담수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비정하는 걸 봤습니다. 언어를 비정해서 초성만 같아도 비정하는 그런 학계에서 우리 한반도 남배 비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초성도 다른 아까 보셨던 탁순이 달구벌이다. 탁하고 달하고 뭐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비정을 하는 그런 곳이라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담수장, 담수장은 담노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별개로 나중에 연구하기로 하고 담노라고 하는 담노제도가 있는데 담노라는 명칭이 있어요. 22담노라고 했는데 왜 담노라는 명칭을 모른 척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담노는 지금도 검색해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고베 오사카시 바로 앞에 있는 섬이죠. 담노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담노도라고 나오고 메이지 유신 때는 제국 헌법에 일본의 고유 영토를 얘기할 때 본주, 구주, 사국, 담노도라고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곳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고대 유물 전시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노도는 뭐냐면은 일본서기 신대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량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 이르니 맨 처음 담노를 모태로 하여서 열도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제의 담노 제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백제계가 일본 열도를 전체를 장악하는 그 모습이 담노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불쾌하다라고 나오죠. 불쾌해서 담노의 이름을 바꿔 아와지 시마라고 했다. 아와지 섬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자나미 이자나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담노도예요. 이렇게 명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서기를 만들 당시에는 실제 저 섬은 담노라고 쓰고 담노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백제의 담노를 모태 자궁으로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립되었다는 진실을 꼭 숨겨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담노를 읽는 것을 불쾌하니 아와지로 읽자라고 하니까 지금도 아와지 섬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담노는 분명히 일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비정한 거 그렇잖아요. 명확한 단어가 있으면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이곳은 담노구나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덕 서강대 명예교수는 백제 담으로가 5세기에는 일본의 관동, 관서, 큐슈 세 곳에 있었다가 이윽고 이들 담으로들은 독립왕국으로 커지면서 관서의 대외가 백제 멸망 후에 온 외땅을 아우르고 일본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미스사다 도쿄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큐슈에는 7개의 담로가 있다. 대마도, 그리고 이끼섬, 일기죠. 그 다음에 이도노, 투마, 사마데와 같은 7개의 담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담로 중에서 큐슈에만 7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일본 열도에 한 20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명확한 것은 이렇게 일본 열도에 담로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분명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냐. 이 확실한 거부터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방소국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사학계는 이 대륙백제하고 담로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 지금 식민사학계는 뭐냐면은 방소국을 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방이라고 하는 것은 겹칩니다. 이웃나라라는 거죠. 방소국이라는 이웃의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소국에 뭐가 있냐면은 반파탁, 다라, 전라, 뭐 사라, 지미, 뭐 마련, 그리고 상사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부자가 들어가서 부역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22담로가 있어서 왕족이 나누어 다스렸는데 하면서 이어져요. 주변 소국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담로의 주변 소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로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열도에 있잖아요. 주변 소국이라고 하니까 뭐냐면은 일본 열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국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국에서 사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신라는 그때 백제와 신라라고 했을 때 신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소국에 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신라가 아니라 일본 열도의 신라다. 그때 당시에 뭐냐면 동성왕 그다음에 무령왕이잖아요. 이게 무령왕 때 그 사신입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이 동성왕인데 동성왕이 신라의 이찬과 혼인을 해요. 이찬은 뭐냐면 이벌찬, 이찬 이렇게 해가지고 육두품이 있잖아요. 그 왕족 여왕하고 뭐 그 왕의 어떤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냐면은 대등한 관계 뭐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한반도 신라가 아니다. 일본 열도의 신라라고 하는 것이 추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소국의 사라는 신라가 아니다. 우리 한반도의 신라가 아니다. 본국 신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에도 다라가 있고 그리고 일본 열도에도 다라명이 있습니다.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의 위치를 큐슈의 아리아케 우미 연안에 다라촌, 다라산 등 일대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비정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입니다. 사가현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다라산도 있고 다라촌이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천에는 다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다라라는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라국이라고 이렇게 비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열대는 더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전에 보셨던 다라산과 다라조가 있었던 곳에 호수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다마나라고 해서 담로가 있어요. 담로가 있고 아라오시라고 아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구마모토시가 있어요. 아까 보면은 왕성을 갖다가 뭐냐면 고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담노라고 한다라고 해서 구마하고 담노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구마모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양직공도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열도에서 다라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백제 선박이 아리아케 연안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북한학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열도에는 이 다라에서 유래한 지명이 너무나 많다. 적지 않게 남아있는데 나라 사람들의 진출과 정착과 무관계한 것이 아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진출하고 정착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북한학계 가야사 연구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시간이 없어 다 읽을 수도 없는 15개 이상의 여기서 이제 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라라 마을, 다라촌, 다라기, 다라강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다라의 이름과 강과 산과 고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 지명은 이 밖에도 많다. 이러한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수십 가지의 어떤 다라 지명은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다 외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옆에 이제 다라 다음에 전라라고 있는데 이 전라를 알라라고 했어요. 전라는 앞나다. 이건 뭐냐면 전라는 앞전자니까 앞이라고 한다면 이거 알라 아니냐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그런 어떤 그 해석인데요. 일단 알라라고 칩시다. 그러면 알라는 어디 있습니까? 알라가 하만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개 지명이 없어요. 아라라고 하는 것도 아시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라, 아나는 아라로 읽거든요. 그래서 아나, 아라 이런 것들만 찾아봐도
다 일본에 있어요. 일본 열도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큐슈 지방만 보더라도 이렇게 큐슈 북부 쪽에 아라히토, 아라수키, 아라하라, 아라히토 뭐 해가지고 아라키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있죠. 그리고 저 위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뭐 일본 열도 위쪽에도 보면은 아라가야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라가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아와지섬 담노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위쪽에 보면은 알라가 있죠. 그래서 알량산이라고 하는 지명과 산이 있는데 옛 문헌에서는 이 산을 알라산이라고 명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알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한반도 남부에서는 그 한자가 알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바로 교토시 우측에 보면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알라 신사가 있습니다. 알라 신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알라 신사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공도는 기문, 다라, 반파 등 임나 일본부설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양지공도의 백제 소개글에는 백제 강역, 백제 대륙 백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지공도는 22담로 제도를 소개하고 있고 담로와 정확히 명칭이 같은 담로는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봤을 때 22담로 중 일부는 일본 열도에 있었습니다.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담로 주변의 소국을 얘기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므로 대마도와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된다. 이 방소국 구국의 위치는 결코 한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소국에서 말하는 사라는 일본 열도의 사라고 다라 지명은 일본 열도에 수십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국명 같은 경우에 담로 주변 일본 열도의 근처에서 깔려 있으며 한반도 남부에서는 이 지명이 명확하게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남부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양지공도의 방소국은 그 어느 것도 한반도 내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양지공도에도 다라, 기문, 반파가 있다는 식으로 임나일본보설에 부역하는 논리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양지공도를 통해서 중국 25사에 알려주는 대륙백제와 담로제도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여 백제의 위상을 바르게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상 박사님이 국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성에 따라 생각과 수법으로 국사를 쓴다는 것은 진리의 말살이요, 학문의 배신이요, 양심의 위반이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자 두 분하고 토론자 두 분이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던 전략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략회의는 대회 공개하면 안 되겠죠? 우리끼리 이 작전 계획을 짜는 거니까 저는 뭐 누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한번 밝혀보자, 뭐 그런 취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자 선생님 두 분하고 토론자 위로 모시겠습니다. 위로 모시고 방송팀에서는 송출을 이제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